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네, 라이브가 너무 잘 대표님. 되세요. 이제 라이브랑 또 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냐면, 네. 10분 내외 요약 영상. 아, 예, 봤어요. 요점 요약 영상,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보고 있어요. 네, 그 라이브에서 하는 내용을 그 요약 영상에 이제 거의 함축해가지고 네, 네, 네.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아, 윤석열 탄핵이 드디어 됐는데, 네. 아니, 탄핵 되고 나서 그 즐거움을 느낄 새도 없이 바로 지금 이가 개헌 이틀 만에, 예. 폭탄이 터졌어요. 네, 개헌수게 됐죠, 개헌수게. 예. 아니, 개헌수행이 돼가지고 지금 네. 우원식 의장을 거의 뭐 수박의 음. 왕 정도로 지금 취급을 하고, 됐죠. 그리고 사실상 됐죠.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또 그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이 와중에 또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일어날 판이에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지금 여러 의원들한테 지금 문자 폭탄이 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빨리 의총을 해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어제 의총이 있었고 오늘 최고위에서 또 해서 마무리를 졌긴 졌는데 네. 좀 그러니까 우원식한 타목 먹었다. 아, 물론 대처가 좀 느린 건 있긴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당이 되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네. 음. 그 우원식 의장이 그러면은 제대로 된 상의도 없이 그냥 개인적 독단 행동을 한 거라 보면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와, 들어서 진짜요? 그러니까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그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김윤덕 의원이 뭐 오픈 프라이머리 그 조국 혁신당에서 요구한 그거에 아, 대해서는 그쵸. 논의가 좀 있었는데 네. 개헌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또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개헌에 네.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여야 뭐 약간 원로들이라고 해야 되나 헌정회라는 그쪽에서 좀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좀 몇몇 우원식 의장이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뭐 예를 들면 개헌 하긴 해야죠. 근데 일단은 당 대표님 의견이 있으니까 네. 한번 물어볼게요랑 지금 개헌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통과시킬게요는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분명히 당에서는 후자로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표님도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개헌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일부 뭐 동의하는 내용도 있긴 한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쵸. 대체적인 의견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음, 근데 지금 그거를 조금 우원식 의장이 본인이 편한 대로 해석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음. 부분은 앞으로는 민주당도 반복하면 안 돼요. 의장한테 끌려다니는 그 부분은.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끌려다닌 모습으로 안 보인 게, 음, 그 개헌이 있는 당일날 저녁에 음. 거의 김민석 최고위원 수석부터 해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의 SNS로 내각제 개헌 저희는 반대합니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왜 끌려다녔다고 얘기를 하냐면 네. 우원식 의장이 오전 9시부터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좀 논란이 있고 하니까 오후 2시로 미뤘다가 갑자기 했는데 네. 그걸로 논란이 되고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이 가고 아, 오후 6시에 의총이 열렸단 말이에요. 네. 그 4시간 동안 우린 다 한 거잖아. 아니, 그러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우원식 의장의 개인 행동이라고 보기 이전에 너무 악의적인 좀 음. 우원식 의장의 뭔가 계획적인 행동이네요, 좀. 저는 계획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요번에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건 짚고 넘어야 돼. 민주당도 되게 우원식 의장한테 지금 당황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황을 할 정도로 우왕좌왕 할 게 아니라 바로 쳐냈어야 돼요. 사실 기자회견이 아, 나왔을 때. 왜냐면 2시에 발표했는데 6시에 의총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 네. 그거는 조금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 사람들은 민주당도 동의를 했으니까 의장이 저렇게 발표를 하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실 그렇게 되죠. 극저간여층에 한정해서지만 음, 근데 이런 부분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음, 여당이 되는 정당이니까 사실상. 음, 근데 확실한 거는 원래 처음에 우리가 의심을 했던 건 세븐랩이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자칭 친문들 문재인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개헌 모임을 막 만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멤버들은 또 요번에 다 반대 의견을 냈어 또.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헌정의 멤버들하고 지금 윤석열 기각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개헌 모임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헌정에서 얘기하는 그 의견을 약간 우원식 의장이 들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개인의 정치적 목을 위해서 네. 움직였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오원식 의장 개인적 정치적 행적에 대해 이제 그에 대해서 음, 자 그러면은 일단 우원식 의장의 개헌 이제 그 발표 내용 중에서 네. 일단은 기자회견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정확히 어떤 개헌이냐라고 했을 때 네. 개헌의 내용까지는 본인이 제시를 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거든요. 열어둔 그 내용도 제가 굉장히 비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4년 중임제가 국민 여론상 가장 높아서 유력한데, 네 세부적인 건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거면 기자회견을 왜 열어요? 아 예를 들어서, 네. 이러면 설득력이 있죠. 여러분, 개헌해야 됩니다. 음. 근데 내란 종식 먼저 하고 아. 국민이 주로 원하는 4년 중임제랑 아. 지방 분권이랑 주민 소환제 하는 거 음. 그러니까 그 정부 출범 이후 개헌안으로 붙이는 거 미리 국민 투표 해봅시다. 네. 미리 개헌안 확정해놓고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 합시다라고 했으면 음. 판사 받는 거죠. 우원식은. 네. 근데 이게 봐요. 긴급 기자회견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니까요. 기자들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 국민 여론은 4년 중임제가 높아서 그게 될 것 같은데 네. 세부적인 건 양당하고 논의를 해봐야 돼요. 근데 분명히 양당하고 논의를 해서 긍정적이어서 개헌 발표를 한다라고 본인 앞에서 얘기를 했어. 네. 근데 양당하고 또 논의를 해봐야 된대. 야, 이게 그럼 이건 개인 플레이죠, 사실. 이게 진짜 근데 이거를 통제하지 못한 민주당도 음. 이재명 대통령 정부 안에서는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확실한 거는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왜냐면 초반에 3, 4개월 허비하자 인수위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런 개인 플레이를 딱 단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면 음.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굉장히 크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오늘 그 개헌에 대한 발언은 그 우원식 의장의 개헌 발표에 대해서 그거를 쳐내기에는 좀 워딩이 좀 약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적절했죠. 아, 딱 적절했다. 음. 아, 딱 그러면은 적절했고, 오늘로써 잘 쳐낸 거네요, 그래도 네, 민주당이. 오늘 쳐냈고 예. 그 결과로 김경수 지사가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의 개헌 방식에 동의한다. 적극 동의한다.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손을 또 들어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헌정회의 개인 행동으로 묶어버렸죠. 음, 민주당은 굉장히 오늘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야, 너무 강하게 말하면 또 이제 중도층 입장에서 이미 다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하나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되게 부드러운 언어로 딱 정치인스럽게 딱 어느 적정에서 끊어주면서 다른 그 중진 의원의 뭐랄까 동의를 얻어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끊어내기다. 아, 음, 이 개헌에 대한 방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처음엔 분명히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해가지고 삼김해가지고, 네, 마치 그렇죠. 그들이 다 하나의 똑같은 개헌을 주장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실상 까보니까 다 다른 개헌을 주장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남은 이제 헌정이나 이런 외부의 이제 개헌 세력들이 이제 민주당에 섞이지 못하는 이제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 네, 민주당이 하나 돼가면서 네, 오히려 초반에 수박수박 거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뭉쳐지면서 네. 진짜 개인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죠. 누군가요? 대외적 이미지가 좋았다가 음, 우원식 대외적 이미지 좋았잖아요. 그렇죠. 음. 예. 근데 이제 드러나거든요. 음, 그럼 이제 진짜로 이재명 대표님이나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혹은 음, 그래도 조금 내 마음엔 안 들어도 민주당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걸러지는 과정이다. 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럼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음.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우원식 의장의 발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의 그 결집력, 결단력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음. 이 정도면 굉장히 잘 결단한 편 아닌가 그래도?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원식 의장이 정말 흔히 해서 똥볼을 찼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이 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개헌안에 대해서 굉장히 당내 평가가 높은 편이에요. 네, 그게 4년 중임제에다가 네, 주민 소환제가 있고 음, 국회의원이 4년 중에 절반인 2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안 나가고 음, 정보기본권이 있고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해줘요. 음, 그리고 헌법에 60민주항쟁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어허, 이거를 우원식 의장의 개헌 내용을 보면 네, 이것도 정면 반박하는 듯한 개헌 방식을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음,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즉 민주당의 호응도 얻어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앞으로 미래 7공화국이나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음. 민주당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본의 아니게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헌정의 회장 이름이 그렇게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음. 우원식 의장 발표 후에 이재명 대표랑 상의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상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분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진수님하고 저하고 아유 네, 이거 본명 얘기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 그러니까 율량님하고 저하고 네, 만났어요. 네, 근데 율량님에 대해서 율량님에 대해서 저랑 밥을 먹다가 네, 율량님이 언제 컨텐츠 한번 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 저는 하겠다. 네,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이 윤리학하고 제동건이하고 네, 뭐 큰 프로젝트 한다더라 조만간. 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긴밀하게 상의한 게 아니라 그냥 아니 지나가는 큰 틀에서 식으로, 해야겠죠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근데 네, 조폐 말씀하세요. 청산하고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일단 상임제 이제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니까. 네. 그래서 개헌 하긴 해야겠죠? 그쵸? 개헌을 하긴 해야죠. 딱 이 정도 워딩을 그리고 갖다가 5.18이랑 60민주항쟁이 들어가는 거에도 동의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 음, 근데 지금 우원식 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거든요. 음, 그, 그래서 18년도 개헌안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민주당 안에서도. 네, 근데 그 내용 안에서도 내용이 그거에 대해서도 완전 정면 반박하는 듯한 식으로 우원식 의장이 좀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음, 이거는 개인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잘 짧은 시간 안에 네. 잘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오, 다행입니다. 네, 자, 해결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는 좀 아직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지지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는 이제 예전에 개헌 얘기했다고, 음. 임기다 축개헌 이런 거 얘기했다고 그런 의원들 찾아가지고 막 문자 폭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 어. 이제는, 예, 김용인 가야죠. 의원 또 공격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음, 그 개헌 논란 이후에 우원식 측은 89명 차단해자 이러신 분들 꽤 있거든요. 아,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뭉칠 사람은 지금 다 뭉쳤다고 보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네. 요번에 우원식 의장의 그런 개인 행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의원들 SNS로 나 이거 안 합니다. 내각제 개헌 반대합니다라고 했던 분들은 네. 다 이재명 대표가 뜻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음.
유튜브에도 올리시더만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한 것 같으니까 네. 저는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제는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선이 여러분 60일도 안 남았어요. 57일? 그러니까요. 57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대선이 남았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예전부터 얘기를 했다가 네. 오늘 다시 이제 또 어디 유튜브 여러 곳에서 매불쇼 포함해서 네. 김진애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언급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조국 혁신당이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그때는 예전에는 그 음, 이제 윤석열 탄핵 정국이니까 굳이 비판 안 했었는데 음. 어 지금도 이제 탄핵 되자마자 오픈 프레임을 얘기하고 이거 너무 좀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그 12시 되면 네. 영상이 또 올라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조효신당은 그럴 수 있죠. 그치. 왜냐면 예. 조효신당의 가장 큰 아이콘이 음, 조국 대표인데 음, 감옥에 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군수 선거를 어찌됐든 이겼고 하기 때문에 좀 당을 붐업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군소 정당이잖아요. 어찌됐든. 그쵸. 그래서 조국신당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예요. 음, 군소 정당이 뭘 못해. 사실 좀 격하게 표현하면 네. 더불어민주당 바짓가랑이 잡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우리 당 좀 다시 한번 이미지 좀 함께 바짓가랑이 잡는 건데 네. 군소 정당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음, 김부겸, 김동연 이런 사람들, 김두가 이런 사람들 오픈 프라이머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그니까요. 그건 아닌 거죠. 우리 권리당원이 250만 명인데 음, 오픈 프라이머리 해도 그 정도 숫자가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는 숫자인데 네. 혹은 그 보통 500만 명으로 목표하면 그 수의 50%가 우리 권리당원인데 아, 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음,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김윤덕 사무총장이 음. 개헌 논의는 안 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 있었다. 이것도 민주당원들한테 똥 뿌리는 거라니까요. 완전 똥볼이긴 하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그러잖아요. 네. 우리 비례 1번부터 13번 다 나올 테니까 네. 민주당도 젊은 사람들 다 나와라. 음, 뭐 이 정도 수위만 괜찮지. 근데 혁신당이 요구하는 안 뭐 5가지 중에 4개 받아준다. 이런 건 안 돼요. 어. 자, 갑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우리 민주당 대선에 앞으로 약간 좀 음. 솔직히 위협이 되는 후보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없죠, 없죠. 없는데 또 이런 공격이 들어와요. 약간 이재명보다 그래도 이낙연 같이 좀 진중하고 좀 잠자는 사람이 민주당이 이끌었으면은 이 국면을 빨리 회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민주당 내부에서 제대로 모르는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 아니면 좀 전략적으로 이거를 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이낙연 대표 시절에 네, 공수처법 개정안, 그러니까 아, 인원수 늘리는 거, 네, 수술실 CCTV, 중대재해처벌법, 음, 간호법, 이제 우리가 하는 그거 뭐냐 언론중재법 많은 법들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나마 통과된 거는 뭐 그거죠. 뭐 수수시 CCTV랑 음, 중대재해처벌법 정도인데 음. 그것도 난도질 다 해놨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뭔가 제대로 그리고 당대표 흘러간다고는 게 임기도 없죠. 2년이었는데 제 네, 기억에 네, 이낙연이 8개월인가 9개월하고 나갔거든. 네, 대선 한다고?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점잖게 잘 마무리를 하려면 음, 8개월, 9개월 안에 뭔가 성과가 있었어야죠. 맞습니다. 난도질 다 했고 그 사람이 지지율이 40% 나오던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전화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등장해서 뭘 합니까? 지금 음. 지지율도 한 1, 2% 나오더만. 이제 이낙연이 이제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 당대표였으면은 더 개판쳤을 것이다. 저는 윤석열과 손 잡았다라고 봅니다. 아, 그냥 대놓고. 네, 잡았다고 봅니다. 아,
야, 그러면 뭐, 주변에 이제 이낙연 대표부터 해가지고, 보수, 개혁신당, 그냥 민주당 내부 이외에는 제대로 같이 할 만한 정당이 아예 없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혁신당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맞으나 음, 박은정 의원 같은 사람 와서 시원하게 까주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당에. 음, 지금 당에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그런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 100명이 안 되고 170명인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60일 남은 대선에 대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음, 음. 뭐냐, 봐야 될 부분은 뭔가요? 과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의 네. 국정과제, 그러니까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엇인가? 최우선 국정과제. 국정과제는 무엇인가? 네, 라는 것과 네, 그것에 호응을 얻어서 음,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상 이제 51% 정도까지 나오는데 네, 과연 60%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대선 남은 때 동안 어떤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음, 정하느냐가, 음.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하느냐가 가장 큰 이제 좀 주목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네, 현재 45%에서 50%의 지지율을 확보했다라고 봅니다. 음, 이미. 네, 근데 더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고, 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국정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선택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님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응. 그래서 그, 그냥 기대를 하고 이 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라고 오늘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재동건희 TV님 어렵게 모셔가지고, 네, 정말 많은 주제로 짧은 시간 안에, 근데 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나름. 네네. 네, 우리 재동건희 TV 오늘 이따가 보면 12시에 라이브를 또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요약 영상으로 올라옵니다. 5분짜리로 요약을 또 하시려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무엇인가? 아, 우리는 왜 그것에 좀 우려하는가 이런 부분들 5분짜리 알겠습니다. 영상 올라오기 때문에 네, 우리 재동건희 TV 구독과 좋아요 지금 이제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우리 이제 윤석열 탄핵됐지만은 네, 어쨌든 탄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처벌까지도 같이 다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네네, 되잖아요. 네네, 그때까지 아직 저희 구스타키랑 저희 아직까지도 계속 힘을 내야 할 네, 부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건희 팀님. 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